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초청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부터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하에 상호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경제, 노동, 사회, 복지 분야까지 모두 4가지 분야에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은 기호 순서대로 인사해 주십시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성수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 사회자가 1차 경고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부터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전성수입니다. 저 전성수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마인드와 지방종합행정의 현장성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0년에 이어 청와대, 행정안전부, 외교부 주태국 총영사,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 행정 30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합류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초기부터 8개월 동안 열일했습니다. 대의 실현에 일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서초구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저 전성수 이번 6.1 지방선거에 더 큰 승리를 거둬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길을 넓히고 한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서초구의 발전과 우리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체득한 30년 행정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원팀이 돼서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리지는 서초구를 힘차게 또 힘차게 만들겠습니다. 42만 서초구민의 자긍심에 걸맞게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전성수입니다. 구민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서초구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김기영입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철학의 경쟁이라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만으로는 국민들의 살림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심판도 필요하지만 지역 민생을 살필 일꾼 꼭 필요합니다. 저 김기영은 서초에서 20년 이상 생활한 법조인 출신 서초인입니다. 서초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입니다. 지역 민생을 잘 살필 훌륭한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초 구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생활 중심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유능한 후보, 저 김기영을 지지해 주십시오. 서초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6월 1일 저 김기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초 구민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서초의 현안을 해결하는 유능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진정성과 열정, 유능함으로 행복한 변화, 서초 체인지업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 유포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엄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두 4개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며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 상권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배 카페거리와 말죽거리, 지역 곳곳의 먹자골목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보님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서초구는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사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재정 자립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두 번째인데 중소상공인 지원 비중은 8,700만 원에 불과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김기영은 서초구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등급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정말 힘드셨죠? 저 전성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러분들 다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고 지원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대 과제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돕는 이번 추경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우리 중소기업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앞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 말씀하신 사안 이외에 저는 기존의 서초구에서 추진한 사안 이외에 앞서 말씀하신 우리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기에 다시 설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영업자의 경쟁력, 체질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상권 활성화 시급합니다. 브랜딩, 마케팅 필요합니다. 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 김기영 후보님 지역화폐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사통발달로 네. 또 사실은 우리 서초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네. 서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네.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네. 서울에 있는 우리 서초구가 네.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서초를 너무 좀 작게 하는 건 아닌가. 예. 네, 답변 시간이 초과되었고요. 질문의 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광역이냐 지자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중소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면 무엇이든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 서초구에서 살펴보니까 서초사랑 상품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어요. 이 지역 화폐하고 이 상품권하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그 상품권을 운영할 것인지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것인지 이 부분은 중소소상공인과 협의해서 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립니다. 예, 아까 그 우리 전성수 후보께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 모든 자, 잠시만요. 자영업자. 예, 타이머를 다시 작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추경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협치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방향을 정한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 행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혹시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바로 구정 현장에서 챙겨야 될 사안이고요. 또 다른 자치구는 지급을 했는데 서초구는 도대체 언제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자치구, 바로 현장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와 관련해 일자리, 결혼, 출산, 주거, 양육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기회의 부족과 불평등, 젠더 갈등도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청년 세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그리고 또 우리 주거 문제에까지 해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희망과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저 반성하고 더욱더 정성과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우리 청년들께 공정한 그런 기회 또 아울러서 이런 주거 일자리 관련되는 사안들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관련되는 사안들 주거 문제 중앙정부와 함께 해 나갈 것이고요. 기히 또 서초구 차원에서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등 우리 서초 칼리지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때 정보를 또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센터 만들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서초 AI 칼리지 운영,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자체 청년 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청년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 김기영은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초구 청년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온라인 경력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 대상 평생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서초울 지역위원장으로서 젊은 청년들을 시구 의원에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습니다. 경제와 함께 정치도 청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30초입니다. 혹시 그 후보님 저희들 서초에 맞는 청년 어떤 사업 이런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자, 예, 다 했습니다. 예. 네, 답변하시죠. 예. 제가 지난달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청년 네트워크, 우리 청년 우리 20대, 30대 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한 1시간 30분 동안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다들 서초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다가 잘 안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는 취업을 한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은 이런 AI 빅데이터, 로봇 코딩 또 이런 우리 또 이런 또 여러 PD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사안들을 넓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넓혀 가려고 하고요.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창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들을 우리 서초구가 유관기관과 함께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또 서울시와 함께 해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심을, 최선을, 다양한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께서 서초구에 청년 수당을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오세훈 그 서울 그 시장의 공약을 보면 거기에도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 청년 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서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청년 수당이 과연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바람직한지. 네, 예.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네. 김기영 후보 답변하시죠. 저희들의 그 청년 수당은 그 삶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발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삶, 생활을 최소한이나마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서초구도 그 재정 여건을 살펴서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할 것인지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사회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후보님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 해결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저출산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젊은 신혼부부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도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기록을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최근에 영아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급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영유아 돌봄 부담 완화와 공동체 가치 복원을 위해서 공공어린이집 아동 비율 50% 확대, 어린이집 교사 아동 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속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하향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 영유아 돌봄 시설을 설치하고 신혼부부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먼저 저출산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아마 저출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들, 우리 저출생 문제는 이런 우리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 정부, 우리 국가 전체가 온 역량을 다 투입을 해야 해결을 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투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효적인 방안 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 우리 서초구는 지난 조원희 전 구청장께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다른 우리 출산율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거는 정말 여러 정책 수단들을 강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도 했지만 국공립 그리고 또 민간 또 가정 어린이집까지 전체적으로 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은 이번 오세훈 시장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더 확대했고 대한민국 행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 말씀하신 사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안하고 굉장히 아마 이런 정책 공약에 있어서 공통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기영 후보님 말씀 주신 사안들 참으로 공통분모가 된다. 즉 우리 이런 저출생 문제는 우리 여와 야가 따로 없다 하는 말씀을 느낍니다. 예. 따로 뭐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보충 답변 하시죠. 질문이 아닌가요? 답변인가요? 네, 답변 답변 필요 차례입니다.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 말씀드렸으니까. 예. 아무튼 그 저출생, 절출산 이렇게 말이 그런데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직업 여성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잘 함으로써 저출생,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공공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그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이 사설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서초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이 대등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입니다. 30초입니다. 예. 잠시만 타이머 준비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요즘에 주시죠. 보니까 그 애가 둘 셋인 경우에 그 유치원과 예. 유아원이 별도 관리 운영되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유치원, 작은 아이, 셋째 아이는 다른 곳에 있는 유아원을 다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유아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계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뭐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영유아 우리 교육 보육과 관련돼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보육 또 에너지 관련 공약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보육과 교육 지금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우리 수요자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 즉 보육과 교육은 저는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영유아의 우리 보육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노인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를 통한 노인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인 복지회관 제가 몇 번 간다 보니까 5번 이상은 제가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사실은 노인 복지회관이 시설들이 닫혀 있었는데 조금 더 우리 어르신들께서 복지회관에 이용을 한 지 지금 약 한 보름여 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그동안 만나고 싶었고 복지회관 오고 싶었던 그 표정을 보면서 아,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자리, 그리고 건강, 그리고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제대로 쉴 수 있는 느티나무 쉼터를 서초에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반포 지역에 없습니다. 반포 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르신들 우리 디지털 격차, 실제로 음식점 갔는데 키오스크에 이용을 모르셔서 집에 돌아가서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키오스크 교육을 어르신들이 격차를 못 느끼시도록 꼭 해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복지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는 상당 부분 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분들께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예, 서초구의 정책들을 살펴보니까 그 어르신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어르신 정보와 교육 운영, 돌봄 SOS 센터 운영,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전부 다 계속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상향하고 소득 하위 70% 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와 노인 요양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돌봄 센터를 서초구청이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 그 돌봄에 틈새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입니다. 보충 질문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저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복지 부분에서 빠진 미진한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문은 없습니다. 네, 질문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순서상으로 지금 전성수 후보의 답변 시간이므로 1분 30초 동안에 보충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서 우리 어르신들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예, 전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맞춤형 간병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은 어르신들 또 장기 요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좀 많이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앞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키오스크 이용하다가 속상했다는 그 말씀 듣고 저도 울컥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디지털 기사를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IT는 발달해가고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런 한 부분들을 해서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또 이런 여러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은 이런 또 AI, 또 인공지능 로봇도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돌봄도 직접 찾아가는 돌봄도 필요하지만 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 돌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앞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과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들 아마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다 보셨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게 행복한 대한민국의 길이지 않는가. 앞으로도 우리 여야 아름다운 협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의견 정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김기영 후보께도 1분 30초간의 답변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대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저 김기영이 어르신들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더불어민주당 김기영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은 후 다른 후보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는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 있고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말만 하는 말꾼보다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 김기영은 오랜 서초 생활을 통해서 서초구민들의 애로와 바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램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약들은 공보물에 실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관위에 제출한 4가지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서초구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추경을 책정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초구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초 갑 지역에 제2청사를 두어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는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로 돌봄센터를 구청에서
직영이든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가 먼저 기초제도 타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센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다음에 관내 버스 정류장 위치를 조정하는 등, 지하철역 주변에 교통을 정비하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네,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가 김기영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서초구 이청사를 새로 건립하겠다는 아마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이런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네. 이런 코로나로 많이 힘든 네. 일상을 회복해야 될 사안, 네. 또 아울러서 우리 복지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네. 또 아울러서 청사가 나누어지면 주민 입장에서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원하는데 나누어지는 것 조금 네, 이상합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기호 1번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서초구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초갑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정치적이 구역이죠. 서초갑 주민들께서 구청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구청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권 발급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청사가 전체 다 가지 않더라도 어떤 구청에 있는 역할, 어떤 직역 부분만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은 주민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먼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반드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2청사를 건립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예, 앞서 서초의 교통체증 그 해소를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는 등 아마 그런 부분들에 말씀을 주셨는데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의 교통 유발량들을 보면 약 한 70%가 이게 사실은 경기도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교통량은 대략 한 30%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버스 정류장 조정하는 것 등등은 조금 너무 작지 않는가. 좀 근본적인 네, 해결 발언 방안인지. 시간이 예. 다 되었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네. 보충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 이내로 네. 답변해 주시죠. 저희 서초 그러면 구민들은 집값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세금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우리 서초구 밖에 있는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초구민께서 가장 바라는 현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 해소를 바란다는 여론이 제일 높게 나와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초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통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회전을 하기 바로 전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직진하는 교통 흐름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것만 위치 조정을 통해서도 흐름이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역 주변의 어떤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해소한다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립니다. 예, 제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교통체증 해소에 관한 사안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곡 사거리 교통체증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이런 광역 환승센터가 필요하거나 또 위례 가천선에 또 포이 사거리역 그다음에 서남 IC이 설치될 필요가 정말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봐도 코로나19로부터 지친 우리 서초 구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 말 그대로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팀을 즉각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내 집 앞 그런 뒷골목 환경을 좀 더 잘 정비하도록 하겠다. 즉 일상회복과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한 말씀을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서초가 풀어야 될 큰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 그리고 GTX-C 양재역 광역 환승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 아울러서 양재 R&D 혁신 허브를 지정하는 여러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가 함께 해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쌓은 중앙정부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여기에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해결해낼 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 환경,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육, 교육 함께 힘쓰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전성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공약 부분에 대해서 일상회복 프로젝트 내 집 앞 환경 정비는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4년 동안 국민의힘 권력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수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답변하시죠. 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잘 아시겠지만 조은희 전 구청장이 7년 전에 한남에서부터 양재 IC까지 교통체증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초구를 분절하고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통체증도 풀고 서초구를 하나로 잇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박원순 시장 때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조은희 전 구청장 박원순 시장한테 굉장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고군분투했습니다. 결국은 여기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난 보궐선거에 그 공약에 함께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제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내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 지난 박원순 10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박원순 10년 동안 주택 공급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이제는 공급을 속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 역시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민의 필생의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국토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는 법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간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고요. 지금 그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하화 사업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제안 있으신가요? 답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여야 협치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께서 지금 후보로 나오셨지만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역을 착수를 바로 했습니다. 물론 그 토대는 이전에 조은희 전 청장께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굉장히 상세한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디테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경기도와 또 국토부가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 여야 국회에서 법안 정말 필요합니다. 거듭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 송영길 민주당 후보께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에서 뺐어요. 대신 한강변 주변에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실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자의 공약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후보자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개별 질문을 마치고 이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 주제로 각 후보자의 주도하에 10분 동안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의 주도하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성수 후보가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일단 저는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사실은 공직이 주는 엄중함 또 책임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공직의 엄중함과 책임감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궤적을 보면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측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직자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 김기영 후보님께 제가 우리 김기영 후보님께서 만드신 제가 공보 책자에 관한 그 사안들 제가 보면서요. 먼저 이거는 요 공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 전가 기록을 보면 여기에 우리 소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6년 전 일입니다. 아마 지인들하고 아마 자리에서 아마 거기 있는 종업원들하고 함께 있었던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놓은 결과가 이게 공무집행 방해와 사실 상해죄에서 벌금 500원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우리 김기영 후보님께 일단 해명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10분 주는 겁니까? 예, 뭐 다 하셔도 좋습니다. 예. 물론 16년 전의 일이고 더 제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이 제가 공직을 맡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제가 세무대학원을 다녔습니다. 2년 반 동안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변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던 동기들하고 같이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제가 데리고 간 우리 동기들하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깨서 보니까 이미 현장에 경찰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를 불렀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정치를 하는 저 자신도 지금도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도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청장이 바뀌지 않는 것도,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는 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경찰관들이 저희 일행을 연행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제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 하면 굉장히 경찰관 아저씨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가 연행하려고 하는데 저 친구들을 보내고 제지를 하느냐? 그게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상해 부분은 저는 상황을 몰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종업원이 상해를 당했다. 진단서는 아마 경찰서에서 추후에 요청해서 2주짜리 진단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한 것 잘못됐고요. 지금도 변호사업을 하면서 우리 피고인들이 오면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기영 후보님, 제가 충분히 시간 드렸죠? 됐습니까? 예. 또 하나 또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공보 책자를 보고 한 사안들인데 아마 우리 유권자 우리 분들께서 아마 서초 구민들께서 아마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세금은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금이 서초구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금 관련된 사안들은 참 성실하게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도 세금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신 세금 알뜰살뜰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김기영 후보님 이번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체납 실적을 보니까 총 납세액은 5년 동안 5천여만 원인데 체납액이 약 한 3분의 2에 달하는 약 한 3,3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일로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가 해서 제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나오셨을 때 그때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니까 그때도 지금은 한 3분의 2지만 그때도 지난 한 5년이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때는 납세액이 약 한 3,600여만 원 되는데 그때는 체납액이 약 한 10% 되는 34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직자로 나서고 더더군다나 우리 지방세에 보면 이게 서울시세도 있고 자치구세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세금 납부에 대한 사안들 하시기에 너무 체납액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체납은 2017년도 분이었고요. 그거를 2018년에 납부한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2018년 분은 2019년에 납부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한테 체납 을 독촉하는 이런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몰랐었고요. 이번에 이제 5년치를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 2018년도에 그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납한 사실이 없고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법인에 있다가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가지급금이든 이런 부분들이 전 법인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바로 납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는 소득이 많지 않았고 정치를 하면서 소득이 많지 않아서 소득세 부분을 많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금 문제 하나 더 제가 말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0년도에 조은희 전 구청장이 세금 폭탄이 내려졌을 때 아마 우리 재산세 50% 강경하는 서초구의 조례를 서초구 의회와 함께 만들었던 아마 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 세금으로 고통받는 우리 서초 구민들을 위해서 재산세 50% 강경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당시 박은순 시장이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어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조은희 구청장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말해서 구청장은 시장은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당시 박은순 전 시장과 당시 서초구에서 재산세 50% 강경하는 그것도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 민주당 구청장들은 다 한몸으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영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지금 최근에 받았는데요. 바램과 법률의 문제 여기에 좀 이해 충돌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산세 50% 가면 이 부분은 이제 서초구가 이제 서울시에 공동으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50%를 감경. 그 전성수 후보의 주도하에 진행된 주도권 토론 10분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이 지금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주도권 토론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의 주도하에 토론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기영 후보께서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제 시간을 할애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공동으로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50% 중에서 서초구민에게 부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률 문제 해석이 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구청장께서 실천하시고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시고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서초구청장이 옳았다 이런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한 것이고 법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민들 차원에서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다른 구청장들도 다른 곳은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50% 감면 이 부분을 조금 반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성수 후보님께 제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성수 후보님이 그 서초구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이 있습니다. 청년 공약인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AI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시행, 노인 공약인 어르신 활동 공간 확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는 2022년부터 2026년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에 포함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초구청장 후보로서 후보자 본인이 서초구민을 위해 제시한 공약이 아닌 서초구청이 작성한 사업 설명 자료를 공약이라고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행정이 갖는 일관성, 지속 가능성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별한다고 해서 이전에 해왔던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서초 구민의 이익, 편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청년 4차 AI라든지 또 노인 공약에서 쉼터를 더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중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이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조은희 전 구청장,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 지난 8년 동안 정말 일 잘했습니다. 저는 그 성과 100% 받습니다. 거기에 제가 단 1점이라도 더 더하는 정성, 성심 다할 각오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은희 청장께서 행정을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조은희 구청장이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보완할 점도 있고 더 확대해야 될 점도 당연히 있죠. 저는 그 사이에 왜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저는 조은희 전 구청장이 서울의 유일한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24명의 민주당 구청장과 국민의힘 유일한 구청장으로서 혼자 정말 저는 우리 네 글자로 보면은 고군분투. 그런 면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정말 애써졌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대는 바뀌고 또 아울러서 주변 여건도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와 트렌드는 당연히 맞추어서 더 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계속 묻겠습니다. 예. 행정의 지속성,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나와도 사업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 예. 아마 네. 우리 김기영 후보님 정말 서초에 네. 오래 사셨고 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훌륭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전성수 후보자께서 짧은 기간 서초 구민들과 만나면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서초 구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여러 번 만나면서 일단 두 가지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서초의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모두 71곳입니다. 안전 진단,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착공, 준공 굉장히 여러 단계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우리 정비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좀 높여달라. 서울시에서 협의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많아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속 토각 기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속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 질문 시간이 너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철학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성수 후보자께서는 서초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초 구민들이 전성수 후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는 상태에서 서초 구민의 선택을 받지 않고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서초구청장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장의 공천을 신청했던 국민의힘 모 후보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초구의 지방자치는 죽었다. 서초구청장은 대선의 전리품이 되거나 중앙정치의 놀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들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가장 저질스러운 정치인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항상 적당히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성수 후보께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서초에 살았거나 서초에 일한 적 없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라고 하는 큰 숲을 보려고 하면은 숲 밖에서 마치 우리 드론처럼 서초를 볼 때 서초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우리 서초가 안주를 넘어서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 그대로 우리 서초 전체의 숲을 본 상태에서 서초 숲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나무 하나하나까지 국민 생활의 하나하나까지 살피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국민의힘 전략공천 과정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우리 여러 국민의힘의 훌륭한 후보들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들 공약 제가 다 봤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단수 추천되어져서 확정되어졌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함께했던 우리 후보님들께서 처음에는 좀 속상한 마음에서 거래하셨지만 지금은 다 함께 당의 결정을 수용을 하셨고 네. 실제로 후보 중에 한 분 들어가셨고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네. 분들도 예. 조금만 제가 5초만 아니 그거 왜냐면 충분히 설득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초에 거주하십니다. 왜 국방부까지 옮기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출퇴근길에 교통 제한으로 인해서 서초 구민의 어려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학원 차량 불편하다, 출근 불편하다 이런 기사가 지금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성수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우리 서초 우리 경찰서에 계신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우리 출근 시간 전에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미진한 발언이 있다면 잠시 후 드릴 2분간의 마무리 발언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이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보충 발언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발언 시간을 후보자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속속들이 설명드릴 수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김기영은 서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서초에서 일을 하고 서초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기영은 20년을 한결같이 서초를 지켜온 서초 사람입니다. 서초와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서초의 바람을
가장 잘 아는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서초를 흔히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초는 보수가 아닙니다. 서초는 대한민국의 사법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서초가 더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김기영이 구청장이 되어 시대를 리드하는 서초의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저 김기영 준비된 공약 충실히 이행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진정성과 젊은 열정, 유능함으로 행복한 서초 체인지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기호 1번 김기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전성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역시 2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투표하실 거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서초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주권 행사 꼭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와 손에 손잡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필 수 있도록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성수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원팀으로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리지는 서초구를 힘차게 만들겠습니다. 42만 서초 구민의 자긍심에 걸맞게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서초의 일꾼 기호 2번 전성수입니다. 서초 구민의 생활 현장이 저 전성수 구청장의 후보의 일터입니다.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한 분의 손이라도 더 잡겠습니다. 한 분의 눈이라도 더 맞추겠습니다. 한 분의 말씀이라도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청장,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청장, 말 그대로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서초가 잘 사는 서초 전성시대를 이끄는 전성수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6월 1일 선거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여준 두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초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